지역에서의 장기간 운동이 폐기능, 심폐기능 및 체내 중등성 농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환경에서 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물질은 대기 오염 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반응을 보이는 특정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어 2차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 중에서 비자리에서 배출되는 비실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석탄 사용, 자동차 수요 증가 및 황사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일반인들에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납과 카드뮴의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 국가적으로 중등소 오염 조절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운동 효과가 연구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깨어고 등은 운동 선수들이 일반인에 비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로드리에스 등에 의하면 대기 오염 환경에서 트레이닝 운동 선수들의 중금속 제거 등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는 초등학생의 경우 단기간 운동이 중금속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운동 강도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 제거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칙적으로 장기간 운동하는 선수 집단과 체육과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 농도와 운동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대기 오염이 심한 중부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6년 이상 운동하는 엘리트 운동 선수, 3년 이상 체육과 학생 및 운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폐기능, 심폐기능 및 모발의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대기 환경 오염과 신체 활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장기간 운동이 대기 오염에 의한 건강 악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제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중국 산시성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제한할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운동 종목을 통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습관, 수면 시간, 신체적 활동 등 일반적인 생활은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 중 대상자들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는 요약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의 산시성 S대학의 남자 대학생들로 6년 이상 운동한 엘리트 운동선수 50명, 3년 이상 일반 운동한 체육과 학생 50명,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 50명,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신체 건강한 자들로 할 예정이며 시험에 대한 통의서를 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독립 병인인 장기간 운동이며 종속 병인으로서는 폐기능, 심폐기능, 모발 중금속 농도로 설정할 것입니다. 먼저 문헌 조사를 한 후 연구 설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폐기능,
심폐 기능, 중금속 농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자료 처리한 결과들을 도출할 것입니다. 실험 내용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능 측정은 폐기능 검사와 강제호흡 검사 두 가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측정 요인은 노력성 폐활량, 2초간 노력성 포기량, 포기 폐활량, 포기 예비량 측정입니다. 심폐기능 측정은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블루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19가지 실시하며 측정 요인은 환기량, 산소 섭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대 심박수, 운동지수 시간입니다. 중금속 분석은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카드뮴, 납, 수은, 기소 등 8가지 중금속 성분을 분석할 것입니다. 측정 도구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방법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차이는 이론 별량 분석을 통하여 규명할 것입니다. 사후 비교는 버퍼러닝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코멘트. 평가하신 교수님들 혹시 있으시는 말씀이시죠? 물론 뭐 많은 질문과 대화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나 지도 교수님이 이런 심사위원분들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능하신 교수님들이시라 잘 지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 발표하신 원생은 한국어가 전달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대학원 교학과에서도 조교를 선임하려고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도움되시는 남편도 또 외국대학교 박사를 하셨고, 중국 원생들이 대부분 중국의 90% 내외가 다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유학을 와 있기 때문에 논문 형식이나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 형식에 맞게 하는 과정만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한국 원생들이 좀 배워야 될 것이 오히려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많이 교류하셨으면 합니다. 발표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